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선형 컨비네이션이니까 결합 정도가 될 텐데요. 어떤 벡터들을 선형적으로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결합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건 이제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봤던 내용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한 벡터에 V라고 가정하면 이 한 벡터에 여러 가지 스칼라 값들을 곱해서 이런 이제 라인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선형 결합입니다. 벡터 하나의 스칼라를 곱하고 그 스칼라 곱해진 벡터들로 우리가 이제 이 최종 결과 벡터들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이 벡터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v1, v2, vp 그래서 p개의 임의의 Rn 공간에서의 벡터들을 생각을 해서 얘네들의 리니어한 결합, 선형 결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v1이나 v2 이런 벡터들의 각각 c1, c2, cp까지 스칼라들이 곱해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스칼라 곱이고 얘도 하나 스칼라 곱. 이런 스칼라 곱들의 에디션. 그래서 벡터가 p개 있으면 그 p개 벡터의 임의의 스칼라가 곱해지고 그 곱해진 스칼라 곱들을 우리가 에디션 더해서 하나의 임의의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W.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이 C1, C2, CP에 해당하는 이 값들은 우리가 흔히 웨이트 또는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고요. 이 W 벡터, 이 W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벡터 W를 우리가 이 V1과 VP, 그래서 P개의 벡터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2차원 공간에서 V라는 벡터와 W라는 벡터 두 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와 1,0. 그래서 V는 2차원 공간에서 보시면 이게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벡터고요. W는 푸른색으로 표현된 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보신 것처럼 보시면 이제 C1에다가 V를 곱하고 C2에다가 W를 곱해서 임의의 어떤 벡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임의 벡터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C1과 C2는 스칼라 값이 되겠고요. 이 C1과 C2가 각각 1이면 이 벡터가 되죠. V W를 더한 V 플러스 W. 그래서 V 플러스 W는 우리가 앞에서 벡터 알제브라 할 때 봤듯이 이 V와 W를 더한 거니까 이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서 이 벡터가 바로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벡터가 결국 V 플러스 W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C1은 1이고 C2는 1인 각각. 그래서 1과 1, 그래서 1,1의 두 값을 코에피션트 또는 웨이트로 가지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얘는 V-W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C1이 1이고 C2가 마이너스 1인 그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V-W는 여기에 보라색으로 나오는 이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W 끝에서 V 끝으로 가는 이 벡터가 바로 V-W죠.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V-W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V와 W에 C1은 1이고 C2는 마이너스 1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V1은 여기 주황색 벡터인데요. V를 이제 두 배만큼 키운 거죠. 얘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C1은 2이고 아까처럼 C2는 제로인 그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됩니다. 이 W도 마찬가지로 C1이 제로이고 C2가 2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여기 이 색깔로 나오는. 자, 마이너스 V는 C1이 마이너스 1이고 C2는 제로인 그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색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벡터 V와 W가 있는데 이 V와 W를 합해라, addition, 또는 빼라, subtraction, 또는 이제 V에다 1을 곱한 벡터, W에다 1을 곱한 벡터, 또는 V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벡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해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두 벡터에 다만 C1과 C2 코에피션트 값들이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우리가 이제 V라는 벡터 하나에 대해서 스칼라 값을 계속 곱해서 이미 여러 가지 벡터들을 구해봤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V에다가 스칼라를 하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가능한 벡터들은 결국은 이제 그 V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V와 W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벡터에다가 C1, C2라는 코에피션트를 임의로 바꿔가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벡터를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벡터들은 그럼 어떤 공간을 형성할까? 여기 요 2차원 평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예를 들면 V와 W라는 두 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요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바로 이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스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스팬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점점 디벨롭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죠. 그래서 V 하나의 벡터에다 스칼라를 곱하면 라인 위에 있는 모든 벡터를 만들어내고, V와 W가 있을 때 얘네들의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V와 W가 포함된 그 평면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여기서 이 질문이 사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을 잘 해석해 보면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2차원 공간에 이미 어떤 한 벡터가 있어서 V와 W로 표현되지 못하는, 또는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닌 그런 벡터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 보면 답은 없다이죠. 그래서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라도 이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벡터를 가져오더라도 어떻다? V와 W의 C1과 C2를 곱해서 합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어떤 임의의 벡터는 C1V 플러스 C2W를 만족하는 C1과 C2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마지막에 표현했던 그 말을 잘 유념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잘 해석하시면 나중에 어떤 형태의 이제 증명을 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을 잘 보시면 R2의 모든 벡터는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 라는 거죠. 이건 사실은 여기 is니까 어떤 사실이라는 거죠.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팩트인데, 이 부분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문제를 every vector in R2가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됨을 증명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 말을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을 거냐, 프로브해라, 증명해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향을 다 증명해야 되죠. 이 방향과 이 방향. 이 방향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면, 왜냐면 이런 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좀 고차원적인 문제 또는 좀 약간 어려운 문제를 내려면 결국은 증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산하는 문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증명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런 류의 명제를 주고 이걸 증명해라 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양방향 다 보이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if and only if를. 그럼 이 방향은 뭐냐, every vector in R2가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그래서 이 방향을 생각을 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임의의 벡터를 가정하죠. 여기서 임의의 벡터를 예를 들면 U라고 하면요. 임의의 벡터 U를 가정했을 때 얘가 V와 W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면 보이려면 뭘 보이면 되냐 하면은 U equal C1V 플러스 C2W를 만족하는 그런 C1과 C2가 존재한다 라는 걸 보이면 되죠. 그러면 이제 U가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임을 보인 거잖아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려면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면 R2의 벡터이다. 얘는 사실 쉽죠. 그래서 V와 W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얘기는 이미 C1과 C2가 존재해서 C1V, C2W 라는 형태로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여지면 얘는 C1은 C2도 그렇고 스칼라니까 V와 W 엘리먼트 와이즈 덧셈을 하면 당연히 2차원의 벡터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원 공간의 한 벡터가 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한쪽 방향은 항상 좀 쉬워요. 근데 이제 반대 방향이 좀 어려울 텐데, 그 반대 방향을 증명할 때는 항상 이렇게 U가 V와 임의의 벡터 U가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라고 보이려면 이런 것식을 만족하는 C1과 C2가 존재함을 보이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좀 약간 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런 류의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V와 W 벡터가 있을 때 그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R2에 있는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벡터 V 2,1이라는 벡터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 한 벡터에다가 내가 스칼라를 계속 곱한다. 그래서 2분의 3을 곱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수도 있고,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분의 3만큼 크기가 커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방향이 바뀌면서 크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약간 이런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의 어떤 스칼라를 계속 곱해서 다른 모든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라는 벡터의 모든 가능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냐, 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닌 것 같지만 아까 P개의 벡터인데 P가 1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경우는 그냥 V라는 벡터에 스칼라를 계속 곱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셋은, 집합은 이 라인 위에 있는 모든 벡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결국 라인을 형성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밑에 있는 퀘스천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요 퀘스천은 그러면 아까 앞에 거랑 대비됩니다. 아까 앞에 이제 V와 W 벡터가 있었는데 그 V와 W 벡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벡터들은 2차원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V와 W가 있어요. 근데 이때 V는 2,2고 W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V는 이렇게 되고 W는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럼 이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만들어내는 모든 벡터들은 뭐를 형성하느냐?
앞에 있는 이그젠플에서와 같이 보면 사실은 이제 평면을 형성해야 되죠. 두 개의 벡터니까.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되면 이제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다 이제 표현해 보면 평면 위에 있는 벡터들이 됩니다. 아까 앞에 이그젠플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 V와 W가 사실은 한 라인 위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되지만 그 두 개의 벡터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결국 이 한 라인 위에 있는 모든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있죠. 아까 이그젠플에서는 한 개의 벡터의 리니어 스칼라,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당연히 이제 라인 하나가 되고요. 위에 있는 이그젠플, 예를 들면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평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얘는 벡터가 두 개인데 평면이 안 되고 라인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하나의 다른 하나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W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V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 중에 하나가 나머지 다른 하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이 W는 사실은 온전히 독립적인 형태의 하나의 벡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V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나중에 가면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트, 리니얼리 디펜던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어쨌든 V와 W 두 개의 벡터지만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하나의 라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벡터가 두 개라 하더라도 평면을 형성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그젠플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벡터 알제브라도 봤고 그리고 이제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벡터 리니어 컨비네이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봤던 리니어 이퀘이션,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죠. 그런 리니어 시스템과의 이제 관계를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리니어 우리가 시스템을 봤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난 영상까지 보시면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봤죠. 이 두 개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시간에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뒤에는 스팬 이야기를 할 거고 결국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나 스팬을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이렇게 세 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만들어진 리니어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이퀘이션은 벡터 형태로 표현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로우가 첫 번째 로우랑 하나의 이퀘이션을 만들고 두 번째 로우가 두 번째 로우랑 하나의 이퀘이션, 세 번째 이퀘이션. 그래서 세 개의 이퀘이션이 각각 벡터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를 벡터 1, 2, 6, 벡터 1, -1, -2, -1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을 하면 x와 y가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그냥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는 그대로 벡터 알제브라를 한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쉽게 보시려면 여기서 일로 가면 되죠. 자, x가 스칼라잖아요. 리얼 값이니까, 실수 값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 곱해지고 그래서 1x, 2x, 6x 여기 y가 여기 곱해지면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y 걔네들이 덧셈이니까 그대로 요게 되죠. 요 한 벡터. 그래서 요 리니어 이퀘이션이 결국은 요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된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석될 때 요 앞에 있는 개수들 있잖아요. 1, 2,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게 두 개의 벡터가 되고 x와 y가 코에피션트 즉 웨이트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리니어 이퀘이션 여기 보시는 요 리니어 시스템
해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해석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리니어 시스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벡터 8, 16, 3 이 벡터가 1, 2,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 두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냐, 만약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때 코에피션트 x와 y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 개의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구해라, 즉 x와 y 값을 구하는 얘기죠. 달리 표현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8, 16, 3 이 벡터가 이 각각 코에피션트들의 벡터 1, 2,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지를 살피고 그때의 코에피션트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리니어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시스템 문제였는데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문제로 바꾼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요 리니어 시스템을 풀어라.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고, 이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면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리듀스드 로우 에슐론 폼을 만들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로우 리덕션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좀만 해보면 쉽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제로가 있는 로우는 밑으로 가고요. 요게 이제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이 되니까 솔루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이 솔루션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솔루션을 다시 한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석해 보면 마이너스 1은 요 벡터 1, 2, 6에 곱해지는 스칼라고,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곱해지는 스칼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요 벡터에 곱해지고 마이너스 9가 요 벡터에 곱해지는 형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요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8, 16, 3. 그래서 요 리니어 시스템의 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다 라는 말은 요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 두 개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를 코에피션트로 갖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 라는 이야기랑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표현되는 벡터와 리니어 이퀘이션, 즉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되는 이 리니어 이퀘이션이 결국은 이제 같은 거죠. 서로 이퀴벌런트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의 리니어 시스템과 벡터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의 벡터 폼이 결국은 같은 거다. 서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의 벡터 이퀘이션, 뭐 예를 들면 리니어 이퀘이션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V1과 VP 각 Rn에 있는 벡터들이고요. 이때 X1, XP는 스칼라 값들인데 이런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가 요 V1, V2, VP 벡터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고 B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솔루션을 구했잖아요. 얘는 그 솔루션은 결국은 다른 이야기로 V1, V2, VP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B를 만들어내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는 요 말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겠다. 하나는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로우 리덕션으로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을 만들어서 해를 구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그 칼럼 벡터들로 만들어진 이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내가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문제,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해석이 결국 우리에게는 기하학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는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형태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1번 해석. 그리고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걸 바라볼 때는 항상 2번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하면 스팬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스팬이죠. 이 스팬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